뉴욕 퀸즈 플러싱의 한복판에서 10대 한인 청소년이 흑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인 태권도 유단자 가족이 이웃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폭행 시도 범죄를 막아내 영웅으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한국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가 드디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공면을 한 남성 6명이 칼을 휘둘러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는 자사당뇨약 제품 가짜 버전의 온라인 판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추천 게시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오늘 시에나 칼리지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긍정적인 평가가 취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브롱스와 소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마이애미 마리나 비치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취중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약 2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 한인타운인 퀸즈 플러싱의 한복판에서 대낮에 10대 한인 청소년이 흑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흑인 용의자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 인근 키스나 블루바드 선상 보행로를 걷던 한인 이모 군을 불렀고 이 군이 대꾸하지 않고 지나가자 이 군이 입고 있던 후드 셔츠를 잡아당겨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군은 폭행 직후 도주하는 용의자를 쫓아가며 용의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용의자는 뒤돌아서 이 군을 또다시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 군은 입안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는 등 얼굴에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고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집계 결과 최근 2달 사이 유사 사건이 최소 13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 무차별 공격이 잇따르며 허점만 드러나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NYPD 성명이 게시된 X에도 체포해봤자 곧 풀려나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비난 댓글이 많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인 태권도 유단자 가족이 이웃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폭행 시도 범죄를 막아내 영웅으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인을 제압하고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라이로드에 위치한 용인 태권도 스튜디오에 모여있던 한 씨와 그의 아들 사이먼, 딸 한나는 옆집 크리켓 매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비명이 크게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가족은 바로 옆집 매장 안으로 들어가 뒷방문을 열자 한 남자가 젊은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여성은 문이 열리자 이들 가족에게 울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자신의 태권도 기술을 사용해 범인 로빈슨을 제압했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아빠가 셔츠를 잡고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씨와 가족이 로빈슨을 제압하고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로빈슨은 성폭행 미수와 한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당일 오전 매장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용의자 알렉스 로빈슨을 목격했었다며 수년간 태권도 훈련을 받았지만 외부에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안 씨 가족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영웅은 아니라며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복면을 한 남성 6명이 칼을 휘둘러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가에 복면을 쓴 6명의 무리가 나타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 대학가 근처에서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4시경 아카데미 차터 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렸던 데이빗 맥 체육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노렸던 타겟은 다리를 칼에 베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사람이 귀를 베었습니다. 용의자는 19세 이사이아 무어, 19세 데본 무어, 23세 타이완 잭슨, 21세 유니크 프루잇, 18세 데본 패너, 19세 자카리아 풀튼 등 6명이며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들 6명의 용의자가 모두 갱단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직폭력 및 무기소지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차터 고등학교는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금속 스캔 등 안전 및 보안 절차를 거치고 들어갔다며 해당 사건은 졸업식장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졸업식장 밖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자사 당뇨약 제품 가짜 버전의 온라인 판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가짜 또는 복합 버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가짜 약을 광고하는 원너센터 및 의료스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약사 엘리 릴리는 오늘 공개 서한을 통해 당뇨병 및 체중 감량 약물인 무운자로와 제파운드의 가짜 또는 복합 버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러한 약물을 광고하는 웰리스 센터와 의료 스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 릴리는 정품 무운자로와 제파운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뇨약 오젬픽과 웨고비를 판매하는 노보 놀디스크도 가짜 당뇨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 스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들 약품에 대한 엄청난 수요로 인해 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버전의 제품이 암시장에서의 판매를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 서한에서 일리 릴리는 자사 제품의 가짜 버전의 온라인 판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엘리 릴리는 자사 약물의 복합 버전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 안전성, 무균성과 효능 문제를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박테리아, 높은 불순물 등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가 발견됐으며 그 같은 제품은 설탕 알코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가짜와 합성 제품에 대한 이러한 경고 외에도 이러한 약물을 미용, 체중 감량을 위해 처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회사의 이전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회사는 당뇨병과 또는 비만을 앓고 있거나 기타 관련 질병으로 인해 과체중인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고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뉴욕주에서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추천 게시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전역에서 소셜미디어의 폐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이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소셜미디어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에 따른 중독성 있는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의 소셜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보여줘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고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약탈적인 기업으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미성년자에게 추천 게시물에 대한 알림을 보내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만약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법을 어길 경우 주 법무부는 해당 기업에 건당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 보호에 나선 것은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가 지나치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편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뉴욕주의 법안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법무부가 구체적인 시행 법안을 수립하고 난 후 180일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시에나 칼리지가 캐티 호구 주지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취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시에나 칼리지가 진행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업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 호컬 주지사가 취임한 약 3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컬 주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38%를 기록했습니다. 약 49%는 그녀의 업무 수행에 비호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녀의 업무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4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 50%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그녀의 업무를 지지한다는 비율 46%에서 더 하락한 것입니다. 시에나 칼리지 조사팀 스티븐 그린버그는 그녀가 주민들이 지지하던 교통혼잡세 철폐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유권자뿐 아니라 뉴욕주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의 81%, 무소속 의원의 61%가 호컬 주지사의 업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호감과 비호감이 2대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추진하는 업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공화당원의 84%, 무소속 의원이 63%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오늘 아침 브롱스와 소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호 옥상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이웃들이 진압을 도왔으며 브롱스 던킨 도넛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00명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박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브롱스와 소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던킨 도넛에서 근처 상점으로 번진 불길을 진압하고 소호의 한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호 소방서 관계자들은 6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괜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브롱스에서는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곳의 화재는 약 1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경 던킨 도너츠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번졌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은 몇 시간 안에 꺼졌습니다. 약 1시간 후인 오전 6시 소호의 한 건물에서 옥상 화재가 발생해 브룸 스트릿에 있는 5층 건물에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불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짙은 검은 연기를 공중으로 뿜어냈습니다. 이번 화재로 월 $21,000에 임대하는 방 7개짜리 2,400평피트 규모의 옥상 펜트하우스가 전소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화재 조사관들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화재가 난 것은 행운이라며 아직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 습도가 높았고 습도가 높다는 것은 평소처럼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크 보닐라 부서장은 이러한 유형의 환경은 작업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순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오늘 오전 1시경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마이애미 메리나 비치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취중 행위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터너 길포드 나이트 교정 센터에 입건되었고 $650 보수금을 제출해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시 17분경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마리나에서 요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등 무질서한 취중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경찰은 목요일 이른 아침 요트 선박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마이애미 비치 마리나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스콧은 선착장 옆에서 선박 탑승자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경찰의 명령에 따라 앉았지만 곧 이를 무시했습니다.
신고자는 경찰에게 단지 스콧이 선박에서 내려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진술서에는 당시 피고에게서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의 위협을 받고 선착장을 떠나기로 동의했지만 조용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보드워크로 걸어가는 동안 스콧은 뒤로 걸으며 선박 탑승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또한 그는 마리나를 떠났다가 5분 후에 다시 돌아와 선박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경찰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스콧은 이전에 대화했던 경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마리나 인근 주민들을 방해했으며 공공 소란을 일으켰다고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전 4시 30분경 무질서한 취중 행위뿐만 아니라 경고를 받은 후에 무단으로 출입을 한 혐의로 터널 기포드 나이트 교정센터에 입감되었고 $650의 보석금을 제출해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약 2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언론은 남성 이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전부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과야킬에서 체포했으며 머그샷과 이름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전부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SNS를 통해 상당히 위험한 남성 1명을 과야킬에서 붙잡았다는 글과 함께 이 씨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왼쪽 목에 여자 얼굴 문신을 새긴 모습이었습니다. 에콰도르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기소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범죄 혐의를 가진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남성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 엑스트라는 이 씨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가 2006년쯤 미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에콰도르의 과야킬 지역에서 전자제품을 유지, 관리 및 기술 지원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이 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직전 주간에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데 이어 뒤따른 주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2일에서 8일 주간에 182만 8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5천 건 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제25선거구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케네스 백 후보가 2년 전 뉴욕시장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커티스 슬리와 전 뉴욕시장 후보와 2년 전 뉴욕 주지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앤드류 줄리아니 후보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앤드류 줄리아니 후보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아들입니다. 케네스 백 후보는 또한 퀸즈 지역의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 의원, 조엔 아리올라 시의원, 크리스티 마마로토 뉴욕시 의원, 스테파노 포르테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즈 공화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케네스 백 후보는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퀸즈 지역의 여러 공화당 클럽의 공식 지지를 받으며 지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급격한 상승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한 주택 임대료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동부와 중서부 여러 도시의 임대료는 올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최악의 임대료 침체는 이미 지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강한 증가세는 임대인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주게 하면서 임대료 인상에 한몫하기도 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형 임대주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약 4% 이상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시로 유입되는 망명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언어 문제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전학까지 고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급증으로 교내 망명 신청자 아동들이 많아졌고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구글 번역기로 설명한 내용을 일일이 번역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망명 신청자 아동 급증과 관련된 우려는 ESL반이 마련된 학교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SL반 안에서도 학생들 사이 언어 격차가 너무 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급격하게 늘어난 망명 신청자 아동에 비해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8세에서 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의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군에 지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 공화당이 수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